예,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먼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북 정책은 현재까지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비핵화를 이루어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금방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 홍보는 요란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교활한 북한 정권의 현란한 쇼에 놀아나는 남한 정부가 되어버렸다. 결과는 맹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판문점 평양선언이 일부 이행은 되고 있지만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김정은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회담을 할 때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이 시청 앞에 광화문에 걸리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우리 손앞에 잡히면서 한반도는 전혀 전쟁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회담이.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김정은 남한 답방도 실현되지 않고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은 딱 한 번 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질병이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수백억이 책정이 돼 있어도 한 푼도 이행이 안 되고 특히나 돼지 아프리카 열병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입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협조를 요청해도 그것도 동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엊그제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는데 무관중, 무취재 이런 상황에서 축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남북관계를 생각해보고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을 했던 과거를 회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북미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남한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은 별별스러운 군사행동을 하면서 우리 남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더 나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심지어는 SLBM까지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그런데 통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한간에는 홍길동 정부의 홍길동 장관이 와가지고 대북 정책을 홍길동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북미 간의 제대로 되지 않는 협상에 대해서 화풀이를 우리 남한에 하고 있어요. 남한은 북한은 샌드백이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지금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현안들의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소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1번째 발사를 하고 SLBM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됩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한국에 좀 분풀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강 상태입니까? 뭐 정부는 뭐 그런 부분 그런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뭐 여러 차례 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까?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까? 또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체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련돼 있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 저희들 아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위반이나 판문점이나 평양선언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9.19 공동선언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니 적대적 행위를 근절해 가지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 지금 탄도 미사일을 누구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고 언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사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가 아닙니까? 한반도 긴장에 더 기름을 붓는 기회가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평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 위반이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조문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관님을 홍길동 장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을 통틀어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되겠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자가 되겠다. 그다음에 촉진자가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비웃어버립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아라. 앞으로 남북 대화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운전자론, 중재자론, 촉진자론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강 국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부는 이 소강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와 관련해서 운전자로서의 무슨 역할을 했으며 그다음에 중재자로서 무슨 역할을 했고 촉진자로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창이라는 무대가 있었지만은 결국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해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북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토론해 가지고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할 관계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 국면을 좀 더 긴 국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죠. 네. 본 의원은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게 명확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니 이행을 하는 회담이 있었을 때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을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걸 이행하지 안 하는 행위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서 동의를 받겠다 하고 있는데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또 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합의가 깨진 것이 다반사였지 한국이 이행을 안 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준한다고 비준을 했습니다. 즉 상위법은 아직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효력 발생도 안 하는데 하위법을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예, 일단 뭐 국내적으로 합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재정적 소요와 관련돼서는 뭐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아니 수 있을 것 해석하기나 같습니다. 많아.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대통령이 바로 비준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앞에 말한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없는 단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실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입법주의 어긋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처리를 하고 장관이 대통령께 거래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해야만이 이 잘못된 법률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 변호를 한번. 예, 헌법상의 이 재정적 소유에 대한 그 구절을 뭐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 소유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근거를 단순히 재정적 소유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그 내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별로 방해하지 마시고 판문점 선언이 상위 해양선을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선을 대통령이 비준 동의 요청 안 하고 비준을 했다고 발표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위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인 해양선을 비준해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게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상위법, 하위법 관계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적 소요가 드는 것에 대한 헌법 조문에 대해 따라서 그것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된다라는 해석과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판단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거나 지금 해양선언은 비준이 됐는데 판문점 선언은 비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판문점 선언을 부속 합의가 해양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한 거 아닙니까? 판문점 선언은 이 위법 상태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주장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위 개념이지만 비준이 안 돼도 하위 개념은 해양선언 비준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런 겁니까? 그게 상위와 하위를 국내법 체계로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